네,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가장 뜨거운 감자죠. 결국에 입지가 좋은 건물부터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나. 필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일과다 공인중개사 이희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업용 부동산에 불어닥친 큰 이슈, 두 번째,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어떤 내용이냐,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월 16일에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고, 요거는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이 예고되어 있고 2월 국무회의를 거쳐서 2월 말 중에 공포할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 이제 바로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좀 더 합리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한 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해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 시점에서 다시 매매 시점으로 조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2022년 10월에 예규가 변경됨으로써 1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잔금시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로 선정이 되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 매도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하지 못하는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다시 매매계약일로 조정이 된다면 이거는 1주택자 분들에게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용시키는 시행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시행령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게 금액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 금액이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전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은 틀리다, 절반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주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고 싶어도 대출이라든지 우리 취득세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했죠. 주택을 조금 더 깎아야 그래야 팔렸기 때문에 이런 주택 디스카운트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고 당연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택가 안쪽에 있던 건물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더뎌졌다, 시장에서. 또 그 건물에 들어올 임차인들이 현재는 마땅히 없다, 굉장히 시장이 어렵다 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대세 상승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것에는 저는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결국에 입지가 좋은 건물부터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나,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이 시점에서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혹은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매도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물건에 대한 객관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해짐으로써 무조건적으로 나는 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거야, 물론 매도인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율이지만 애매한 입지에 있는데 금액만 같이 올려버린다면 확실히 팔아야 하는 매도인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못 팔게 되는 물건이 될 수 있을까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 굉장히 고무적이죠. 결국에는 좋은 입지에 용도 변경이 안 됐던 건물들은 금액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면서 올라서 거래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확실히 이런 건물들을 찾는 매수인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좀 증진을 하겠다. 그러나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다. 입지에 대한 양극화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좀 반대로 좀 생각하는 게, 애매한 입지에 있는 근생이 오히려 디스카운트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에 입지는 좋으나 용도 변경이 안 돼서 매입을 할 수 없었던 건물들이 팔려 나가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런 대체제로서 기존에는 약간 빠진 입지라도 근생의 건물들, 저렴한 건물들이 매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분 해소가 된다고 하면 애매한 입지에 있던 저렴한 근생들은 오히려 더 디스카운트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 지금 현 시장에서 내 건물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가, 확실히 매각해야 되는 매도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건물을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빌딩 매매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현 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제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 결국에 부동산이라는 게 정답이 없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금리 동결과 용도 변경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이 두 가지는 좀 상반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좀 변수는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임대업에 대한 은행에서 사업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발표한 은행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직영 사용을 하게 되는 대표님들, 그리고 또 법인의 재무제표가 좋은 그런 법인들 위주로 조금 더 거래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좀 더 지키라는 어떤 방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대출이 막 70% 이상, 80% 다 나오기는 좀 보기는 어렵겠다. 단순 임대업을 한다거나 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건물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이렇게 최근 빌딩 시장에 불어닥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은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과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